변화를 즐겨라. 인생이 바뀔 것이다. 한국경매연구소와 함께 법원 경매의 최고점 한국경매연구소 강원. 안녕하세요.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도 무덥고 비도 많이 와서 피해가 입은 곳도 있고 하더라고요. 아직 원주는 딱히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사무실은 지하에 소재하고 있는 거 아시죠? 평균 온도가 22도를 넘지 않습니다. 내려가서 한참 앉아 있으면 추워서 아직도 히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한번 확인차 놀러 오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대망인 저 혼자서 일단 단독 녹음을 하게 되었고요. 내용은 명도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부분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경매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도 명도의 단계에 가서는 조금 어려워하고 난해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원에 7개의 물건을 낙찰을 받아 놓고요. 그거를 명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를 낙찰 받아 놓고 저희가 명도를 진행하려고 내부에 누가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니 사람들이 제3자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전입신고도 안 되어 있고 월세를 얼마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방법이 없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니.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하고 왔더니 모르는 분들한테서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와서 뭐라 하냐면 대뜸 나는 300에 40에 계약을 했고 누구는 200에 42에 계약을 했고 그러다가 그렇게 적은 금액에 계약을 했습니까? 거기가 보증금 최소 못 나와도 한 6, 700을 나오는 곳인데 왜 300에 40에 했습니까? 하니까 그 전에 시행사 분양팀이죠. 분양팀에 있는 그 브로커들하고 300에 40에 선세로 계약을 하고 작년 10월경일 겁니다 아마. 그럼 300에 40에 계약을 했으니 340을 먼저 지불을 했겠죠. 그래 놓고서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에 월세 40에 살기로 했다 했는데 딱 340을 한번 내고 그 이후에는 그냥 무단으로 계속 사용한 사례입니다. 단 한 번도 딱 한 번 내고 그 이후로부터는 월세를 단 한 번도 지급도 하지 않고 관리비 또한 계속 미납한 상태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7개 모두 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명도하는 과정에서 점유자들의 내용들이 파악이 안 되니까 신상이 좀 파악이 돼야 뭔가 조치를 취할 텐데 그러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분들의 특성이 뭐였냐면요. 연락 두절형.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연락만 하고 저희가 뭔가 대화를 시도하면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3, 4일씩 연락이 안 돼버리고 그래 연락이 돼야 뭔가를 좀 작업을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거나 협상을 할 텐데 그냥 자기네는 무조건 자기네 보증금 300과 200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를 풀어주지 못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관리비는 한 6, 7개월 밀려놓은 상태고 월세는 한 번도 내지도 않았고 막무가내로 이사비는 300이고 200이고 안 주면 안 나가겠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비 2, 300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사람들이 약간의 그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저도 좀 독해지기 시작하겠죠. 물론 2, 300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물건의 낙찰가에 비해서 수익에 비해서 비례를 하겠지만 저희가 이 물건에 대해서는 수익이 그렇게 생각만큼 크게 보고 간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명도비를 이렇게 지불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도비를 못 주겠다고 했고 이 사람들은 그럼 맘대로 하라. 자기는 전입도 안 돼 있고 뭣도 안 돼 있으니 맘대로 하라.
그리고 너네가 문을 개방할 때쯤이면 강제 집행을 할 때쯤이면 제3자를 전입을 시켜놓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오픈하면서 그리고 그 7개 모두 뭐 동일한 사람들이 점유했던 건 아닌데 한 사람은 그 따님이 점유하고 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는 경매 회사가 어디냐? 경매 회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서 그 부동산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전화해서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경매 좀 한다 하는 사람인데 너가 무슨 이유로 뭐 나가라 하느냐. 제3자도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제3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 그 아버지라는 사람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느낀 점은 뭐냐면 경매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그 법무사 사무장쯤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무 관련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어필을 많이 하고 이사비를 안 주면 자기 딸을 이사를 못 시키겠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케이스는 뭐냐면 거기가 시행사 그 부장이란 분하고 그 밑에 졸개들이죠. 졸개들이 막무가내용으로 또 자기네는 언제까지 무상거주를 시켜줘라. 4개월만 공짜로 살게 해주면 짐을 그때 가서 다 빼주겠다라고 얘기한 케이스. 이 사람들이 3개를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사 부장과 얘기를 하고 3개는 점유를 풀고 이사비 적절히 주고 뭐 원하는 대로 주진 않았습니다. 이사비 10단위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3개 정도가 그 문신엉아들, 몸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문신엉아들이 저 소위 말하는 건달들이죠. 건달들이 점유를 하고 있었고 이 건달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룸사롱을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룸사롱을 운영하다가 그 2차로 성매매를 할 때 저희가 낙찰받아 놓은 호수를 사용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부동산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현장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러기도 했더라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물건에 7개의 물건에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곤란함을 좀 겪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명도가 좀 빠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명도하면서 이런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실제로 제가 첫 번에 연락을 갖췄던 것은 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야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비를 6, 7개월 이상 밀렸는데 너네 관리 규약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랬더니 하는 말은 뭐냐면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단수를 하고 일시적 단전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규약이 뭐 아파트마다 틀리고 뭐 틀리겠지만 이쪽은 3개월이 밀리면 단수를 할 수 있고 일시적 단전을 한다. 일시적 단전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최고 많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일시적 단전을 한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적인 단전은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불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불법이. 그래서 저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물건에 대해서는 모두 단수를 요청을 했고요. 단수를 요청하면 바로 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는 단수를 하겠다는 최고장을 해당 세대들에게 고지를 합니다. 뭐 스티커로 고지를 하겠죠. 문에다 붙여놓겠죠. 전화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단수에 대한 최고장을 붙이고 나니까 연락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물론 제가 했는지는 모르고 있겠지만 저는 그 단수에 대한 최고장이 붙었다는 건 사실은 저는 알고 있었고 제가 요구를 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을 요구하면서 속으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분명히 단수가 된다는 최고장을 보면 저에게 연락이 다시 올 것이고 좀 서두르지 않겠나. 이사비를 요청하는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고요. 전화 오셔서 대부분 뭐라 하냐면 자기들이 불렀던 데서 한 4, 50씩 이사비가 낮아지면서 40만원에서 50만원가량 낮아지면서 내일까지 주면 자기네 나가겠다. 내일까지 주면 나가겠다. 그 이유인 즉슨 뭐냐면요. 관리비를 5, 6개월을 밀렸기 때문에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가 됐으면 단수를 합니다. 그러면 단수를 풀려면 최소한 4개월 분의 관리비를 납부를 해야 2개월치만 남겨놓으면 단수 풀어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4개월치 정도는 납부를 해야 단수가 풀린다. 근데 그 4개월치의 관리비가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0만원을 깎아놓고
이사를 빨리 나갈 요량으로, 왜냐하면 단수가 되면 그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50만 원을 내고 단수를 풀고 또 점유를 하더라도 그 다음 달 또 한 달치 관리비를 안 내게 되면 3개월이 또 미납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시 단수가 되는 과정을 겪겠죠. 이 사람들도 머리가 있는지라 생각을 해보고 손익을 따져보니 지금 50만 원이라도 덜 받고 나는 250을 받고 나갔으면 좋겠고 나는 150을 받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서 연락들이 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연락이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했고 그러한 내용으로 뭐 명도를 차근차근 저희 회원들과 같이 했습니다. 회원들과 정리를 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요. 경매는 정말 질긴 놈이 이긴다. 특히나 명도란 과정에서는 저희 낙찰자들이 소유권을 가져왔죠.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져왔다라는 취지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소유권은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소유권에는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권능이 있죠. 그 세 가지 권능만 하더라도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권능입니다. 이것을 거스르고 불법적으로 제 소유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에겐 법적인 조치도 가능하나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경매하면서 법적으로 운운하고 법리적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려고 하고 처리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시간적, 물질적 낭비가 예상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저도 투자자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과 뭐 법적으로 싸울 마음이 있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만하지 않게 해결이 되면 꼭 뒤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원만하게 해결을 원하는데 그게 저희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명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명도하면서 안 나가 어떠한 사람들은 뭐 활복 자살을 한다는 사람에 뭐 평생을 살아보겠다는 사람에 집 내부를 뭐 다 망가뜨리고 가겠다는 사람에 별의별 협박성 멘트들을 날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까지 제가 경매한 일에 안 나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낙찰 받고서 지금 명도라는 과정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힘내시고요. 충분히 찔기게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싸운다는 말은 뭐 치고받고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협상이죠. 그래서 경매는 항상 전략 전술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단전단수에 대한 것을 요청을 했고 저는 모르는 척 전화를 받았고 그 친구들은 제가 모른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었고 자기네들은 이제 단수가 된다는 것은 지만 알고 있는 줄 알았죠. 저는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맘대로 하십시오. 더 계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다음날 단수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룸사롱으로 2차 성매매업소로 운영을 하던 곳은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안 나오는데 영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여자 따님이 사는 곳도 단수가 돼버리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살고 있던 곳은 실제로 관리비를 납부를 했습니다. 몇 개월치를. 그러면서 다시 단수를 풀고 쓰고 있었고 나머지들은 단수가 되니까 3개를 점유하고 있던 곳에서 2개는 단수가 돼버리고 한 곳으로 몰려간 사례. 그러면서 거기에 일부 또 관리비를 납부하고 그쪽에 모여서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경매하다 보면 별의별 케이스가 다 생깁니다. 명도하는 과정에. 그런데 저희가 요거 낙찰 받아서 잔금 치고 한 달여 만에 7개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 교육생들로 이루어진 회원들과 함께 정리를 했는데요. 회원들도 고생 많으셨고 일하는 과정에서 저와 얘기하면서 저희 회원들이 저한테 혼나기도 좀 했습니다. 혼나면서 배우는 거는 사실이죠. 근데 왜냐하면 이건 실전에 지금 닥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고요. 강한 멘트로 얘기를 해서 아마 감정이 좀 상했을 수도 있는데 혹여나 이 방송 들으신다면 마음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략 전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적시적소에 어떠한 무기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인도명령이란 무기도 있고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결정문이 나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진 않는 것이 저희에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막상 정말로 끝까지 가야 될 상황이 온다면 강제 집행도 불사치 않는 것이 낙찰자의 입장입니다. 명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명도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닥치실 겁니다. 제가 얘기한
뭐 사례 7가지 물건을 한 번에 명도를 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실 건데 말 그대로 저는 이제 혼자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얘네가 7개를 각자 다른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는 조금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비용도 분명히 이사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명도에 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분명히 얘네들은 내 입장에 서서 생각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협상을 하되 나에게 최고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명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먹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제 마음대로 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요건 내 시나리오대로 모든 일이 풀려나갈 것이야 라고 계획을 짜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다 보면 실망하기 마련이고 명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일단은 명도는 질긴 놈이 이긴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니 명도를 최대한 즐기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면서 뭐 언성도 높이기도 하고요. 관리사무소실 직원들과 뭐 내용도 있었지만 그런 분들한테 이제 뭐 나중에 다 음료수 사다 주고 즐겁게 해피하게 마무리를 우리는 항상 엔딩은 해피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어야 별 탈들이 없습니다. 뭐 울고불고 욕지거리하고 막 싸울 때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서로 인간적으로 풀고 나가는 것이 경매를 오래 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원 물건에 있어서 명도를 끝나는 과정에 저희가 이사비를 지급할 시점이 왔는데요. 그때는 어떠한 방법을 했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업자는 필연적으로 저희 물건을 월세를 내줘야겠죠. 월세 계약을 분명히 진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7개의 물건을 모두 던져줄 테니 너가 우리 물건에 대해서 명도가 끝나는 과정은 비번도 좀 바꿔주고 내부 확인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비밀번호와 모든 키를 다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사비를 지급할 것이다. 그러니 그 중간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흔쾌히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도하는 과정에 실제로 가본 케이스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 가는 것이 뭐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현장에 가보고 점유자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어차피 본인들의 이득권을 가지고 싸우는 케이스죠. 점유자들은 하루라도 공짜로 더 살고 싶고 이사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을 마음이 있을 것이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고 싶고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싶은 게 낙찰자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해봐야 좋은 말이 오갈리는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전화로 감정을 누그리고 감정이 상할 때쯤 되면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연락 두절 형들은 진짜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카톡 보내도 키역 2글자만 딱 보내놓고 막 3, 4일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부동산 업자를 활용을 잘 해서 그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제가 참고로 드릴 겁니다. 그분이 실제로 저희 쉬는 날에도 일요일에도 나와서 명도 끝난 집 내부 확인하고 비번 다 바꿔주고 했으니까 제가 그만한 사례는 충분히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두서없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밖에 보니까 애들이 깨서 막 엄마 하고 있는데 좀 나가봐야 될 것 같고요. 즐거운 주말인데 날씨가 오늘도 뭐 자외선이 세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기 바라고요. 제 주변에는 실제로 자외선 차단제 자주 안 발라가지고 막 기미가 생겨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 나가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오래도록 쉰다고 해서 멈춘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는 방송을 뭐 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파해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뭐 자주자주 하면 물론 좋겠지만 저희가 업이 있는지라 너무 바빴습니다. 요즘에 정말로 뭐 교육생들 계속 늘고 뭐 행사다. 저희는 또 공인중개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중개 모임도 있고 뭐 행사 준비하고 저희 또 골드리치 2기 발대식이 있어서 그 발대식 준비하고 이러느냐고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방송 녹음을 좀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항상 날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